지금부터 아팅쌤의 썰렁한 교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다 마카베오의 죽음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당시 강성해진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는 매우 강력하고 자기 편에 선 사람들 누구에게나 호의적이고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에스파냐 지방의 금강과 은강을 점령하려고 싸워서 결국 점령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키팀 임금 필리포스와 페르세우스를 비롯해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3세와도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유다는 에우폴레모스와 야손을 로마로 보내서 우호동맹을 맺게 합니다. 이에 로마와 유다는 어느 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돕고 그리고 적국을 어떤 형태로든지 돕지 않기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약 내용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양쪽 모두의 합의에 의해서 그 변경 내용이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으로 우호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의 데메트리우스는 니카노르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익군과 함께 바키데스와 알키모스를 유다로 보내게 됩니다. 셀레우코스의 군대는 길갈로 행군하여 아르벨라의 메살롯을 향해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52년 첫째 달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진을 쳤다가 보병 2만과 기병 2천을 거느리고 베레스로 행군하게 됩니다. 여러 번 나와서 아시겠지만 이 152년은 셀레우코스 왕조 152년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걸로 따진다면은 기원전 160년에 해당됩니다. 유다는 이미 정병 3천을 이끌고 엘라사에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군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병사들이 두려워하며 진지를 이탈하고 결국 800명만 남게 됩니다. 유다는 싸움이 임박했는데 군사들이 다 도망가는 것을 보고 낙담했지만 남은 병사들을 독려하며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그럴 힘이 없으니 후위를 도모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적들 앞에서 도망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동포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죽어서 명예 5점을 남기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바키데스와 그의 주력 부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모든 군사들과 함께 오른쪽을 무너뜨리고 아스토산까지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좌익군은 바키데스의 우익군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유다와 그의 병사들을 바짝 뒤쫓게 됩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그 싸움 중에 유다도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자 남은 병사들이 달아나게 됩니다. 유다의 형제인 요나탄과 시몬은 자기 형제 유다의 죽음을 거두어 모데인에 있는 자기 조상들의 무덤에 묻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도 크게 통곡하며 여러 날을 슬퍼합니다. 강성해진 로마 이야기를 하면서 로마는 여기 있고 아무튼 로마가 갈리아 지방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스파냐 지방의 금과 은강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서 결국 정복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갈리아 지방은 보통 보면 그냥 프랑스 지방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리아 지방은 로마 제국의 지역명입니다. 지금의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전체 지역과 스위스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라인강 서쪽의 독일과 네덜란드 남부,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의 일부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어로 프랑스를 갈리아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예, 로마 제국의 지도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에스파냐 지방, 그리고 갈리아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수도인 로마. 예. 그리고 여기 카르타고 지방이 있고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페르가몬, 그다음에 유다에서 이 로마까지 사절단을 보낸 거죠. 굉장히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로마와 우호조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예, 지난 독색이 기원전 200년경의 영토인데 이거보다 약간 더 시간이 지났을 때죠. 아무튼 이런 영토들이 그 당시 로마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예, 키팀. 초기에는 키프로스 지방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기에는 그리스와 로마를 말했다고 하죠. 마카베오기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설명하며 이 용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키팀은 알렉산드로스의 고향인 마케도니아를 지칭한다는 거죠. 예, 지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에우메네스는 로마와 동맹을 맺어 큰 혜택을 입은 페르가몬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우메네스는 로마를 도와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를 격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로마는 안티오코스에게서 빼앗은 영토 중 리디아, 메디아, 인도를 에우메네스에게 주었다고 하죠. 성경에는 이제 리디아, 메디아, 인도를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메디아가 아니라 미시아, 그리고 인도가 아니라 리키아라고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건데 성경 기록에는 인도와 메디아가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적으로는 리디아 등 소아시아 서부 영토가 하사된 것을 의미한다고 하죠. 키팀 지방, 마케도니아, 그리고 미시아 지방, 리키아 지방, 페르가몬 임금에게 이 영토들이 주어진 거죠. 예, 유다의 달력, 종교력으로 첫째 달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3, 4월에 해당됩니다. 니산달이라고 부르고요. 유명한 파스카 축제가 이때 있죠. 그리고 오늘은 안 나오지만 둘째 달은 이야르달이라고 하고 양력으로 4월에서 5월입니다. 예, 앞에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152년 첫째 달에라고 했는데 주석서에 보면은 4월에서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에서 5월이면은 둘째 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나올 둘째 달이라고 하는 주석서를 보면 4월에서 5월이라고 나옵니다. 주석서가 오타를 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히 첫째 달은 니산달이라서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이 돼야 되거든요. 저도 참 애매하긴 하지만 오타가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예, 아르벨레의 메살롯이라는 곳은 정확한 곳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갈릴레아 호수 서쪽,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르비드 인근에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갈릴레아 호수 근처 쪽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베르시라고 하는 곳은 아마도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비레 또는 베레아와 동일한 지역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베레아라고 표기한다고 하죠. 그리고 가톨릭 표기는 베렛입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전사한 엘라사 전투. 이 엘라사라는 위치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 엘라사는 오늘날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의 라말라 인근인 알비레 또는 키르벳 에라슈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유다 마카베오가 묻힌 모데인은 유다 마카베오 항쟁의 발상지고, 이 모데인은 유다 독립 전쟁을 이끈 마카베오 가문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즉 마카베오 가문의 묘지가 있는 곳인 거죠. 그리고 아마도 모딘시 인근으로 위치가 추정된다고 합니다. 예, 예루살렘 길갈 땅은 여기 있고요. 아스돗은 여기 있습니다. 아스돗 산이라고 했는데 이 아스돗에는 산이 없다고 하고 그냥 언덕 정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그리고 아조토스라고 하는 것이 아스돗인 거고요. 그 다음에 모데인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정도. 마카브가의 고향인 모데인이 여기 있습니다. 유다는 로마인들에 대한 명성을 짓게 됩니다. 이 로마인들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자기 편에 서 있는 누구에게나 호의를 베풀고,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 누구와도 우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정말 그들은 강력해서 갈리아인들과 용감하게 싸워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고, 그리고 에스파냐 지방에서 그곳의 은광과 금광을 점령하려고 싸워서 결국은 그것을 모두 장악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키팀 임금, 즉 알렉산드로스의 마케도니아 지방을 말하는 거죠. 이 키팀 임금 필리포스와 페르세우스를 비롯해서 자기들에게 반항한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온 아시아 임금, 즉 셀레우코스의 대안티오코스는 안티오코스 3세를 말합니다. 이 안티오코스도 처부섰다는 이야기. 그리고 안티오코스를 사로잡아서 그와 그의 뒤로 있는 임금들이 많은 조공과 인지를 바치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3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는 인도, 메디아, 리디아 등 가장 좋은 지방을 안티오코스에게서 빼앗아서 페르가몬의 임금이었던 에우메네스 임금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에서 나옵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성경에서는 인도, 메디아, 리디아 지방을 주었다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인도가 아니라 리키아, 그리고 메디아가 아니라 미시아라고 앞서서 살펴봤죠. 아무튼 로마인들은 자기에게 대항하는 나라들은 모두 멸망시키고 그곳 주민들을 노예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의 벗이나 자기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위험 있게 보이려고 자주색천을 두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해마다 한 사람을 뽑아서 백성을 다스리고 온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2명을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대한 소식을 들은 유다는 에우폴레모스와 야손을 뽑아서 로마로 보내서 우호 동맹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긴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평화동맹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나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동맹국 중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유다는 제때 참전해야 하고, 그리고 로마의 적들에게 곡식과 무기, 돈이나 선박을 제공하거나 보급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유다에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 로마인들은 참전해야 되고 유다의 적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조약을 맺게 됐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무엇을 첨가하거나 삭제하려고, 즉 변경하려고 할 때는 유다와 로마 양쪽의 합의에 따라야 하고, 그 경우에
첨가나 삭제가 효력을 갖는다. 즉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겠죠. 데메트리오스는 니카노르와 그의 군사들이 전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키데스와 알키모스를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르벨라의 메살롯을 향해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52년 첫째 달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을 쳤다가 그곳을 떠나 베렛으로 행군하게 됩니다. 유다는 정병 3천을 이끌고 엘라사에서 미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병사가 도망가서 800명만 남게 됩니다. 유다는 군사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낙담했지만 그래도 싸우자라고 하면서 남은 사람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유다를 말리면서 지금은 우리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지금은 목숨을 구하고 후일을 도모해서 싸웁시다. 지금은 너무 우리 수가 적습니다. 라고 했지만 유다는 적들 앞에서 달아나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죽어할 때 용감하게 싸우다가 동포들 위해서 죽자. 그래서 명예 오점을 남기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적군이 유다인들을 공격하러 나섭니다. 그리고 기병대는 두 편으로 나뉘었는데 바키데스는 오른쪽에 있었죠. 유다는 바키데스와 그의 주력 부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고 군사들과 함께 바키데스가 있는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익군을 무너뜨리고 아스도산까지 그들을 추격합니다. 왼쪽에 있던 군인은 바키데스의 우익군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발길을 돌려 유다와 그의 병사를 바짝 뒤쫓게 됩니다. 싸움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죽게 됩니다. 결국 유다도 죽습니다. 요나탄과 시몬은 자기 형제 유다의 죽음을 거두어 모데인에 있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다의 죽음을 슬퍼하게 되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